이제 두 분 모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좋은 이야기 전해주고 계신 유창희 유스탁 대표, 이건희 주식투자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항상 두 분을 모시고 처음에는 뭐 시장에 대한 한 줄 평도 받고 금쪽이 종목들도 선정을 해서 알아보고 하는데 사실 시장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더 많이 잘 보셨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금쪽이 종목들이 다예요 사실. 예, 거의 변동폭이 워낙 컸다 보니까 거의 다 금쪽이 종목인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대신에 뭐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망이나 다른 얘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자, 우선은 이번 주에 변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뭐 수급적으로 봤을 때 그 규모도 그렇고요. 사이드카가 이렇게 뭐 연일 터지는 것들도 보기가 참 드문 시장인데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우리의 증시, 코스피로만 두고 보자면 과연 다음 주에 이 5,000선을 버텨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질문부터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유 대표님은 5,000포인트 붕괴 가능성 어떻게 혹시 전망하시나요? 뭐 가능성도 있죠. 사실은 이번 주에도 5천을 깼다가 그렇죠. 올라오면서 마감한 거고, 그러니까 월요일엔 깼었고요. 마감 가격 기준으로. 오늘은 아침에 깼다가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사실 5,000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4,900을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5,000을 아예 안 깰 수도 있는 것인데 깼다고 해서 시장이 끝난 것도 아니고 예. 또 안 깼다고 해서 조정이 완벽히 끝난 것도 아니라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포인트에 대한 의미를 두는 것보다 오히려 이번에 조정이 그냥 기간 조정을 갈지 아니면 정말 한 일주일 정도 조정이 끝나고 다시 상승을 전환할지 그런 걸 좀 체크를 하시면서 내가 종목을 그동안 못 샀던 종목을 언제 살지를 좀 고민하시는 게 정답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또 뭐 개별 종목들로 보더라도 어떠한 그 라운드 피겨가 되는 그런 숫자가 있다 보면 그게 뭐 저항선이 되기도 하고 지지선이 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질문을 저희가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이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5,000포인트 다음 주에 좀 지켜낼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은 붕괴보다는 일단 저는 횡보를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고 있고요. 일단은 지금 이 어지러운 시장에 좀 적응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변동성이 과도하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해외 시장보다도 오를 때는 더 가파르게 많이 올랐고 또 어떻게 보면 그 다른 그 해외 시장은 적은 수치가 올라갈 때 또 드라마틱하게 좀 크게 올라가기도 했잖아요. 다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증시보다 더 빠지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보니까 좀 많이 받쳐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오른 상태에서 우리가 이러한 과도한 변동성은 좀 적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 시장이 그동안 저평가였다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올라왔지만 또 이 상태에서 외국인은 크게 던지고 있고 또 여기 또 개인 매수도 굉장히 좀 크게 받쳐주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변동성은 계속해서 이렇게 좀 큰 폭으로 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이제 안정기가 언제느냐인데 그 안정기가 차라리 저는 그 횡보하는 그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는 좀 우리가 그동안 상승을 크게 맛봤다면 하락에 대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고 자, 다음 주 같은 경우 이제 슬슬 횡보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체 큰 시장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이제는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동안에는 뭐 반도체라면, 바이오라면, 로봇이라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지속적인 시장의 분위기나 수급과 별개로 또 굉장히 힘을 받는 혹은 힘이 빠지는 그런 섹터들이 있었다고 친다면 다음 주에는 과연 어느 쪽에서 힘이 좀 빠지고 어느 쪽이 힘을 받을 것인가. 물론 이것도 예상이고 전망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이 대표님 다음 주에 조금 위험하다라고 보고 계신 섹터도 있으신가요? 저는 일단은 바이오는 바이오인데 그 안에서 좀 약간 비만 치료제 쪽을 조금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요? 오늘 비만 치료제 급락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새벽에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이런 원료를 가진 복제약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시판된 가격보다 훨씬 저렴하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이미 어떻게 보면 많은 기업들이 그 비만 치료제에 관한 수출을 진행을 하고 있고 실적을 올리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국내 그 비만 치료제를 보시면 아직까지 전 세계 시판적으로 주도를 한다거나 구체적으로 효능에 대한 입증을 명확히 한 이런 그 관련주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지금 가격 경쟁 상황, 가격이 지금 떨어지는 상황에서 효능도 굉장히 좋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고 거기에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붙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언급을 하는 바이오 회사들이 많이 없다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한 흐름을 타고 조금 더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미약품, 삼천당제약, DXNVX 뭐 요 세 종목 정도가 빨간불을 켜는 모습 방금 화면을 통해서 함께 봤고 나머지는 대체로 이제 오늘 장에서 하락 마감이 됐는데 다음 주에 비만 치료제 쪽 한번 주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렇다면 좀 변동폭을 크게 가져가는 이러한 시장 내에서도 잘 버티거나 혹은 앞으로 더 잘 갈 수 있을 것 같은 섹터 우리 유 대표님은 어느 쪽을 좀 유망하게 보시나요? 네, 뭐 시장이 뭐 하락한다고 다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제 이번 주에 좀 본다 그러면 그래도 주중 내내 상승한 게 금융지주사 쪽이에요. 결국에는 약간 저평가 매력이 있는 쪽으로 해서 수급이 좀 순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고, 만약에 다음 주에도 시장이 뭐 이번 주와 같은 막 급등락은 아니지만 약간의 기간 조정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큰 변동성이 없으면 오히려 금융지주사들의 관심도가 좀 더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지나면 설날이잖아요. 예. 지금 춘절 관련돼서 중국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뉴스들이 계속 나오는데 막상 중국 소비주들은 많이 움직임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어쨌든 어쨌든 큰 이벤트잖아요, 춘절이라는 게. 그러면 그런 걸 앞두면서 중국 소비주 쪽으로 해가지고 단기 모멘텀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두 번째로 말씀해주신 뭐 중국 소비주 혹은 뭐 최근에 보면은 호텔, 카지노 이런 네. 종목들 있잖아요. 그게 말씀해주신 춘절이라든지 아니면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게 모멘텀이 되어서 오르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이 흔들리니까 갈 곳 잃은 수급들이 몰려서 뭐 그런 거예요? 첫 번째는 이들 종목군들이 지난 1월 상승장에서 크게 오르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매력 있다,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 두 번째는 이제 모멘텀이라는 것도 같이 붙어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는 다음 주 가봐야지 아는 거지만 항상 이제 큰 이벤트를 앞두고서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이번 주도 사실은 카지노주들이 네. 어저께는 좋았거든요. 오늘도 큰 조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일부 수급들은 움직임이 그쪽으로 좀 나오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다음 주에 좀 연속성을 띌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대한 전망들 살짝 한번 나눠봤고요.